안녕하세요. 글로컬 캠퍼스 입학팀입니다. 저희 글로컬 캠퍼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엄청 좋은 캠퍼스니까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저희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입학팀입니다. 홍보 담당하고 있고요. 입학처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많이 와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경로 선생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면 저에게 꼭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입학팀에서 신입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각 과장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기운 내시고요. 우리 학교를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입학사정관 박기영입니다. 네, 오늘은 입학사정관님을 만나서 학생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을 이제 좀 질문해서 Q&A 답변을 받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나요? 네.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생기부에서 어떤 항목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항목인지를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 자체가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항목만 되게 중요시하게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진로 희망 사유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 그다음에 교과 성적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느 것도 특정 지어서 하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학생의 전반적인 역량을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후입도 자기 추천 전형으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희망 진로가 다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 이제 입학 사정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네.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진로 희망 사유가 바뀌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도 진로 희망 사유가 3년간 매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어느 진로 희망 사유를 3년간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학생들의 진로는 항상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입학사정관 모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근데 다만 학생들께서 염려되는 것은 내 진로가 너무 많이 바뀌는 것이 진로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학생보다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하는데요. 학교 생활 기록부랑 자기소개서에서 이 본인의 진로가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면 생기부에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독서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날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내가 좀 생각의 변화가 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학교 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서류에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으면은 더욱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 작성에 있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자기소개서를 이제 거의 다 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직 안 썼더라도 지금부터 열심히 쓰셔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면밀히 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읽어보시면서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점, 강점 있는 점들을 잘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대교역 공통문항 3가지만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교역 공통문항 3가지 문항에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가지 공통점을 좀 알면은 이게 자기소개서가 왜 평가에 필요한지를 알게 될 수 있는데요.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은 1번은 교과에 관련된 내용, 2번은 비교과 활동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인성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3가지 문항의 공통점은요, 그 앞에 주제가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이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교과 1번 항목에서 교과 성적을 올린 과정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성적이 향상되어서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평가하면서는 그 공부 방법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해서 학업을 해가지고 성적이 올랐을 수도 있고 그 학업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적이 올랐을 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 또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지,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도 어떤 배우고 느낀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활동에 대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본인의 생기부를 보고서 성적이 많이 오른 것만은 꼭 쓸 필요는 없고요.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 과정에서 정말 내가 정말 이런 노력을 했을 때 느꼈던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일반 면접이 아니라 블라인드 면접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그 서류 평가 및 면접 평가에서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블라인드 되는 항목은 대표적으로 학생분의 지원자분의 성명, 그 다음에 출신 고교명,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직업, 학교명 이런 것들을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류 평가에서부터 이 학생의 고교명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 서류에 나와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도 블라인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면접에 대해서 수험번호는 학생들이 다 부여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수험번호에 따른 가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과 그 면접위원분들은 그 가번호를 가지고서 그 학생을 호명하게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면접에 들어와서 블라인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교명도 알 수가 없어서 면접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그 교복을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복을 보고서 학교명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교복은 절대로 입으시면 안 되시고요. 그래서 깔끔한 복장으로 면접에 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면접 때 부모님의 직업을 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을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께서 생각하기에 본인이 지망하는 학과라든지 그 자신의 희망이 부모님을 보고서도 좀 결정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모님의 직업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말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면접관이 제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잘 통제를 잘 따라주시면 되겠고, 그래도 일단 그 본인이 블라인드로 면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조금 항상 인지를 하고 면접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를 지원해주는 많은 학생들에게 네, 면접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서류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3배수의 학생들을 면접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면접 대상자가 된 학생들이라면은 본인은 모두 다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서류에서 비록 마지막으로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면접 평가를 할 때는 서류평가 점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제 면접을 진행해 본 결과 제가 이제 인상이 깊었었던 학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무슨 학과라고는 지금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그 학과에 대해서 면접을 보는데 이 학생이 그 면접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다음에 면접에 대한 준비를 봤을 때는 저 학생은 정말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게 어떤 학생이었냐면은 본인이 면접 문항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우리 면접관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데에 되게 기쁨을 느끼는 게 저희에게 보여요. 그리고 저희가 면접 문항을 물어봤을 때는 어떠한 것들을 면접 문항을 물어봐도 그것에 대해서 이미 다 생각을 해봤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대학에 합격하고 싶고 오고 싶다면은 그 학과에 대한 자신의 그 진로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해보고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보고 정보를 많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면접 때 답변이 좀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접에서는 그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랬을 때 상대방에 대한 호감은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알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호감이 좀 더 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대학에 무슨 경영학과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이 경영학과에서는 어떤 교과목들을 배우는지 그 교육과정을 한번 알아보고 이 경영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주로 어디로 진로를 결정해서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아보고 그리고 내가 이 경영학과에 와서 어떻게 학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 학업을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좀 미래에 대한 계획 그다음 학업 계획 플러스 진로에 대한 계획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더 좋은 면접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볼 때 되게 많이 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떨리는 모습을 이제 면접관님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모든 면접이라는 것이 이게 편안한 분위기로 저희가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로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면접 문항을 들어가지 않고 간단한 이제 인사 정도로 해가지고 긴장을 좀 풀어줍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생들은 많이 긴장을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면접을 보면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의 질문이 나갔을 때 그렇게 좀 떨고 그러더니 목소리가 떨리고 그렇다 해서 저희가 감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에 대한 질문에 대한 요점을 정확하게 딱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핵심만이라도 떨리는 목소리라도 대답을 잘하면은 이 학생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너무 긴장이 돼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떨리고 심지어 이제 면접 때 우는 학생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울면서 대답이라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점수를 줄 수 있는데 그냥 눈물만 계속 흘리다가 가게 되면은 저희도 어떻게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점수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긴장이 되고 그러더라도 내가 이 면접 때 들어가서 꼭 해야 될 얘기들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면접을 하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셔도 저희가 되게 그거를 이렇게 안 좋게 보거나 하지 않고 심지어 이렇게 좋게 보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떨린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 대학에 그만큼 좀 더 오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떨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희도 그 면접 때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올해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 생활도 하고 생활기록부도 좀 관리를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3 학생들이 재수생들에 비해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으나 저희도 현재 고3 학생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평가하기 위해서 항상 대책을 세우고 있고 절대로 불리하지 않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 요소에 대한 내용이 수시 모집 요강 129쪽부터 123쪽까지 130쪽까지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러이러한 항목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거기를 읽어보시면은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내용을 가지고서도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저희 입학청 홈페이지에 문의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문의 전화를 주셔도 저희 입학사정관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대학에 대해서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활에 최선을 다하셔서 올해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